자, 그리고 문자열을 또 얘기하자면 이 문자열 연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파일을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4- 이번엔 str-op.py. 자, 이 파일을 하나 만들고, 자, 문자열 연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문자열을 계산하는 기능인데, 자, A 변수에 예를 들어서 별표, 자, 문자열 별표를 여기다 곱하기 50을 하면 이 별표 문자 한 개가 50번이 곱해져서 A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이걸 문자열 연산이라고 하죠. 자, B라는 변수에 만약에 안녕하세요. 그리고 C라는 변수에 뭐 남박사 이렇게 하고, 자, 이거를 D라는 변수에 B 플러스 C 플러스 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이 공백을 좀 띄워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프린트 A 하고 프린트 D죠. D 결과는 요거를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별표가 50번 곱해졌기 때문에 50개가 돼 있겠죠. 50개. 그리고 문자열이 이렇게 변수 두 개에 있는 거를 더하기 연산자를 써서 이 입니다까지 더했죠. 그 다음에 D에다 저장을 한 거를 출력을 했더니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문자 연산은 뭐 사실 단순한 내용이죠. 연산자를 통해서 연산할 수 있다. 물론 문자열뿐만 아니라 연산이 가능한 어떤 자료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뒤에서 또 다루긴 하겠지만, 어쨌든 문자열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자료형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문자열은 제일 많이 씁니다. 어떤 결과를 볼 때도 쓰고 어떤 값을 저장할 때도 쓰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문자열에 대해서는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서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 다음에 저희가 지금 다룰 자료형은 불형이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불형은 쉽게 참과 거짓, true, false 두 가지 값을 담는 변수인데, 자, 파일을 또 하나 만들까요? 이번에는 08-불.py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자, A는 true, B는 false 이런 식으로 true와 false를 담는 자료형입니다. 자, A 타입을 한번 찍어볼까요? 타입 A, 그 다음에 자, B도 값과 타입 자료형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실행을 해보면 단순하죠. true 나오고 false 나오는데 클래스 불, 얘는 불형, A도 불형, B도 불형. 사실 불형은 뭐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어떤 연산 결과의 그 값을 참인지 true인지 확인할 때 뭐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C 변수에 불 형태로 숫자 1이 들어가는 경우, D 변수에 불 형태로 숫자 0이 들어가는 경우, ABCD E 변수에는 만약에 불 형태인데 문자열 값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고, F 변수에는 자, 불 형태인데 빈 문자열, 아무것도 없는 걸 빈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이 공백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과연 저게 어떤 값이 나올지 저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C, 얘도 C, 그 다음에 D, 얘도 D, 그 다음에 E, F, 얘는 E, 얘는 F, 이 위에도 E, 얘도 F.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자, 이거 실행을 자 해보면, 자, 결과가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죠. 그럼 이 말은 A는 true, B false. 자, C는 true란 얘기인데 불 1, 1이라는 어떤 유효값이 있기 때문에 C는 true가 됩니다. 근데 0은 유효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false가 되고, 자, 문자열은 꼭 이 문자열뿐만 아니라 어떤 문자열이든 이렇게 문자열 값이 있으면 얘는 문자열이 있기 때문에 유효한 값이 있기 때문에 2는 true가 되고, 자, 빈 문자열은 문자열의 값이 없기 때문에 유효한 문자열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F는 false가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연산의 결과를 확인할 때 쓰고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일단 불형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이썬에서 none이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자, 파일을 얘도 만들어 볼까요? 자, 09-none.py. 자, 파일을 만들었는데 a라는 변수에 자, none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none은 앞에 n이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소문자 n은 의미가 없고 모두 다 대문자도 의미 없습니다. 앞에 n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 너는 값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값입니다. 이게 뭐 다른 언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null이라고도 쓰고 뭐 nil이라고 쓰는 언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값이 없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 값이 없다라는 게 B의 어떤 문자열 값이 빈문자열이다. C는 0이다. 이것과는 다른 값입니다. 그냥 아예 값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너는 non 타입이라는 자료형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자, 타입 A를 이렇게 찍어 보면 자, 실행을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값은 non이고 클래스가 non 타입이라는 자료형이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non은 무언가 존재하지 않는 값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자료형이다라고만 알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 또 많이 쓰는 자료형 중에 하나가 이제 리스트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자, 리스트는 자, 파일을 또 만들어 볼까요? 자, 10-list.py 파일을 만들어서 자, 리스트 자료형은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name이라는 names라고 할까요? names라는 변수에 홍길동 자, 콤마 이순신 자, 콤마 이세종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자료가 한 변수에 들어갈 때 사용을 합니다. 문자열 3개의 값이 names라는 변수 하나에 들어갔죠. 그래서 얘는 리스트가 됩니다. 문법적인 표현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수명을 쓰고 는 그리고 이렇게 대괄호를 쓰고 여기에 리스트의 요소를 콤마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홍길동, 이순신, 이세종이라는 문자열 값을 썼지만 문자열이 아닌 정수가 올 수도 있고 실수가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문자열, 정수, 실수 이렇게 다른 자료형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이 동작을 하는 굉장히 강력한 자료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리스트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사용되는 자료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을 하면서 생성을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a라는 변수에 이렇게 빈 리스트라고 리스트 자료형만 정의를 하고 값은 요소는 없는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출력을 해보면 자, names a, b 저장하신 다음에 실행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빈 리스트고 요거는 이제 값이 있는 요소가 있는 리스트로 출력이 됐고 자,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하는 경우 자, 저희가 지금 a를 빈 리스트로 이렇게 선언을 해놨는데 자, a에다가 만약에 a를 쓰고 점을 찍으면 이 리스트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나옵니다. 함수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메서드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함수나 메서드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또 다루긴 하겠지만 어떤 기능들을 미리 구현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리스트에 어떤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append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자, 여기에 뭐 남박사 이렇게 하면 자,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남박사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append를 하나 더 해볼까요? 뭐 가가멜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append는 요소를 추가하는 기능이고 자, 반대로 remove라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remove는 단어 그대로 요소를 삭제하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 remove는 요소의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가가멜 이렇게 요소의 값을 직접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하면 자, 가가멜이 추가가 됐고 바로 삭제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요소의 이름을 알 때는 remove 함수를 쓰면 되는데 만약에 요소의 이름을 모른다 싶을 때는 인덱스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델문이라는 걸 사용해서 자, A의 자, 첫 번째 자, 0번째가 남박사고 첫 번째는 가가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서 보면은 자, 가가멜이 추가가 되고 바로 삭제가 됐겠죠. 요 중간 과정을 보려면 자, 프린트를 여기서도 한번 찍어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추가가 됐다가 삭제가 된 결과 이렇게 델문을 써도 되고 리무브를 써도 되고 자, 만약에 리무브 같은 경우에는 a. 리무브를 했는데 뭐 김길동이다 존재하지 않죠. 자, 이런 경우 실행을 하면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remove x not in list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remove를 쓰든 뭐 델문을 쓰든 어떤 삭제할 요소가 정확하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코드를 작성을 해야겠지만 저희는 일단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emove 말고 또 하나, 자, A에서 pop이라는 메서드를 써서 가가멜을 이렇게 팝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op은 이 현재 지금 만약에 저희가 A라는 변수에 결국에 남박사라는 요소하고 가가멜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요 팝을 하면 요 가가멜을 이렇게 빼옵니다. 빼오는데 이 B 변수에 담으면 이 B 변수에는 요 가가멜이 들어가고 이 A 리스트에서는 삭제가 되는 그런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이 팝 함수는 요거는 요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고 값을 이렇게 받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가가멜이 어쨌든 이 A 리스트에서 삭제는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코드를 몇 번 작성해 본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 적재적소에 막 되게 활용도 있게 쓰려면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서 이거를 내가 어떤 습관을 들이고 익숙해짐이 있어야 그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론에 너무 치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실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쓰는 내용만 내가 충분히 내 걸로만 만들어도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리스트는 뭐 이런 기능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요거는 일단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요 샘플 하나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리스트도 문자열처럼 인덱싱이 가능하고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 이순신, 이세종 이 세 개의 요소가 있는 이 네임스 리스트에 어떤 인덱싱을 할 때는 문자열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대괄호를 열고 어떤 요소, 몇 번째 요소를 내가 가져올지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도 있고, 자, 슬라이싱도 문자열과 똑같이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자, 실행을 해보면 얘도 이렇게 이세종, 그 다음에 홍길동, 이순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 깊게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자,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했을 경우, 자, 인덱싱을 했을 경우 결과를 보면 앞에 대괄호가 없죠. 이세종만 나왔죠. 그 말은 인덱싱을 하면 이 요소의 자료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문자열 형태로 값이 나올 테고, 자, 슬라이싱을 하면 지금은 두 개가 나왔지만 한 개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얘는 리스트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어쨌든 내가 많이 써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봐야만 알고 체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도 이 연산과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 A라는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에는 뭐 여기에 남박사 하나만 해놓을까요? 자, 그리고 자, 이 names에다가 A를 더한 값을 만약에 출력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 홍길동, 이순신, 이세종의 남박사 A 변수에 있던 이 리스트죠. 얘도 하나, 요소는 하나밖에 없지만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가 더해져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곱하기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남박사 3번 등장하죠. 이 남박사 요소가 3번 반복된 값이 A 변수에 저장이 되고 그게 더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 리스트도 연산, 더하기, 그리고 곱하기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빼기 연산은 안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다루기로 하고, 자, 또 한 가지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그 어떤 메서드들 중에 아까 이제 리스트에 추가하는 어펜드라는 메서드를 확인해 봤는데, 자, 요번에는 extend라는 메서드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 지우고, 자, 책에는 이 파일마다 계속 진도를 파일별로 지금 뽑고 있는데 이 동영상 강좌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라는 변수에 1과 2와 3이 들어가 있는 이 리스트 이를 선언하고, 자, B에는 4와 5와 6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에는 뭐 9, 0, 뭐 3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라는 리스트죠. 점 여기에 append를 만약에 C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B라는 변수에 여기에는 extend라는 메서드를 써서 자, C를 해서 print A와 그리고 A가 대문자죠. 자, A와 print B. 자, 요 두 가지를 저장하신 후에 출력을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 append의 결과는 1, 2, 3에 903 이게 C죠. 자, C가 이 리스트 형태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자, 여기 크게 좀 다시 작성을 해보면 1과 2와 3 그리고 컴마가 있고 9, 0, 3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A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건데, A에는 요소가 1과 2와 3 요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4개의 요소가 되어 있는 거고, 자, extend를 시키면 자, B에는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 뭐 보이는 대로 있죠. 4, 5, 6, 9, 0, 3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요소가 있습니다. 자, extend는 그대로 요거를 추가를 하는 개념입니다. 이 리스트 자체를 이렇게 하나의 요소로 추가를 하는 개념이고, extend는 이게 지금 C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가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풀어서 이 B를 확장을 하는 개념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append와 extend는 추가와 확장의 개념인데, 사실 이렇게 들을 때는 뭐 별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 extend와 append의 개념을 헷갈려가지고 생각하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내용이고, 자, 리스트의 성질 중에 하나는 또 이 정렬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A에 1, 5, 6, 7, 9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거를 그대로 출력을 하면, 자, 실행해 보면 뭐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나는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a. 자, sort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sort를 해서 다시 print a를 해볼까요? 그러면 정렬이 돼서 1, 5, 6, 7, 9로 나오죠. 자, 근데 요거 좀 바꿔볼까요? 요거 헷갈리니까, 자, 9를 앞에다 놓고, 자, 1을 뒤에다 놓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9, 5, 6, 7, 1이었던 요소 값이 1, 5, 6, 7, 9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를 역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sort 메서드에 자, reverse라는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매개 변수도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 reverse라는 매개 변수의 값을 true로 주고 sort를 하면 얘는 정렬이 역으로 정렬이 돼서 이렇게 9, 7, 6, 5, 1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리스트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리스트는 이거 말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뭐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리스트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번에는 튜플이라는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11-튜플.파일을 만들고, 자, 튜플의 성질은, 자, 문법적 표현부터 알아보면 얘는 소괄호를 사용해서 요소를 담습니다. 홍길동, 똑같이 뭐 이순신, 그리고 이세종 이렇게 담으면 얘는 리스트는 대괄호를 썼지만 튜플은 소괄호를 쓴다는 점이 다르고, 자, 리스트의 대부분의 기능을 튜플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이 튜플은 이 패킹과 언패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쓰지 않고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뭐 f라는 변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홍길동, 컴마 이순신, 컴마 뭐 이세종 이런 식으로 담았다고 하면, 자, 요거를 프린트
names도 출력을 해보고 프린트 f도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자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소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요소를 나열만 해도 이 f는 자동적으로 튜플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거를 패킹이라고 합니다. 패킹, 뭔가 자동적으로 패킹이 됐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자 반대로 그러면 이 f에는 홍길동, 이순신, 이세종이 들어있죠. 이 값을 a, b, c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리고 a, 이거 c죠. 이렇게 해서 a, b, c를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홍길동, 이순신, 이세종이 분리가 돼서 자 문자열 형태로 나왔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대로 패킹의 반대로 어떤 요소를 풀어주는 거를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이 튜플의 되게 중요한 성질이고, 또 하나 튜플의 좀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얘도 인덱싱도 되고 슬라이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리스트하고의 어떤 큰 차이점을 보자면 뭐 리스트 뭐 1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1, 2, 3이 있고, 자 튜플 1이라는 변수에 얘는 1, 2, 3이라고 있을 때 자 리스트 1을 인덱스 예를 들어 0번째 요소의 값을 10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리스트 1을 출력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실행해 보면 자 10 그 다음에 2, 3으로 바뀌었죠. 1, 2, 3으로 처음에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튜플은 이렇게 하면 자 그냥 실행해 보면 오류가 납니다. 튜플의 요소의 값은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튜플의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니까 뭐 일단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자 파일을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12 다시 dict.py 자 요걸 만드는데 자 잘못 만들었죠. 이쪽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동시키고, 자 딕셔너리는 말 그대로 단어의 뜻을 보면 사전이라는 뜻이죠. 사전은 단어가 있고 뜻이 있죠. 그런 식으로 파이썬에서의 딕셔너리도 어떤 키와 값의 한 쌍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입니다. 뭐 문법적인 표현을 보면은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뭐 a라는 변수에 자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키와 키가 있고 이 키는 요 콜론으로 구분이 되고 여기에는 값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중괄호, 그리고 요소가 여러 개 있다면 콤마로 구분을 해서 포함시킬 수 있고, 이 키는 이 하나의 변수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복된 값은 쓸 수 없다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쓰는지. 자 만약에 저희가 뭐 capitals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나라와 수도의 값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뭐 한국, 자 한국이 키가 되고 값은 뭐 서울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영국 얘는 런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한국이 키가 되고 뒤에 콜론 뒤에 이 서울은 값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요소 뭐 한 개 이상의 여러 개의 요소인 경우 콤마로 구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 키 지금 여기서는 한국과 영국의 키죠. 얘는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키와 값의 자료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형이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키에도 문자열, 값에도 문자열을 썼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1, 2, 3이 키가 되고 값은 뭐 리스트로 뭐 1, 2, 3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예제를 들지 않는 이유는 물론 책에는 이거보다 좀 더 다양한 예제가 나오고 있긴 하겠지만 이거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게 뭐 이걸 이론적으로 다 아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제를 지금 들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딕셔너리가 좀 중요한 이유는 보통 실제 웹 프로그래밍에서는 제이슨이라는 형태의 자료 구조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이슨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되는 뭐 NoSQL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런 형태로 문서를 저장하기 때문에 NoSQL, 제이슨에서 쓰는 똑같은 포맷을 파이썬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가 생각보다 많이 좀 중요한 자료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딕셔너리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어떤 요소를 뭐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capitals에 자 서울 한국이죠. 한국이라는 키에 대한 값을 뽑아올 때는 이런 식으로
뭐 KOR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캐피탈스에 있는 한국이라는 키 있죠? 이런 식으로 뽑아서 그 값을 저장을 하면 이 KOR 변수에는 자, 프린트 KOR을 찍어보면 자,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서울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만약에 자, 똑같이 ERR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뭐 지금 여기는 미국이 없죠. 미국이 없는데 자, 미국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해 보면 자, 오류가 나죠. 왜냐면 미국이라는 키가 존재하지 않는 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데, 자, 딕셔너리에는 get이라는 또 이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의 키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 자, 이때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자, 이것도 출력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ERR 얘를 실행을 해보면 자, 얘는 존재하지 않는 키지만 아까는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는 오류가 났는데, 자, get 메서드를 쓰면은 오류가 나진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키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none이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딕셔너리의 요소에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자, 만약에 a라는 변수에 미국 할까요? 미국. 자, 요건 딕셔너리로 해야 되니까 미국. 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자, 이런 식으로 a라는 변수에 새로운 딕셔너리를 선언을 해서 자, 얘를 저 캐피탈즈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미국을 가져오죠. 왜냐하면 a 변수에 있던 딕셔너리의 내용을 캐피탈즈에 여기서 업데이트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자, 딕셔너리도 이 요소를 삭제하는 기능이 있겠죠. 자, 요소 삭제는 뭐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델문을 사용해도 되고 팝 함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캐피탈스에서 뭐 팝, 자, 팝을 쓸 때는 요소의 어떤 키 값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영국 이런 식으로. 물론 팝은 값을 꺼내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꺼내서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해도 되고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고, 델문을 썼을 때는 자, 캐피탈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 미국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프린트를 캐피탈스를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되는, 이제 영국도 삭제가 됐고 미국도 삭제가 됐죠. 물론 삭제를 하는 목적은 똑같았지만 이 팝은 요소를 꺼내서 값을 반환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 이거는 그냥 삭제를 하는 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딕셔너리에는 이 업데이트도 있고 지금 저희가 팝도 써봤는데 이 키를 가져오는 메서드도 있습니다. 뭐 capitals case를 하면 키만 가져오고 capitals items를 하면 키와 값을 다 가져오고 capitals value를 쓰면 값만 가져오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사실 반복문을 배울 때 반복문하고 같이 써야 되는 요소들이 좀 있어서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는 키만 가져오고 아이템스는 키와 아이템을 다 가져오고 values는 값만 가져오는 기능이 있다. 뭐 그 정도로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set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하나 만들고, 자, 집합이라는 특이한 성질의 자료형이 있습니다. 파이썬에는. 자, 집합은 얘도 중괄호로 표현을 하는데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써서 키와 값을 썼지만 집합은 그냥 요소만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자, 이 집합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좀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저희가 1, 1, 1, 2, 3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거를 nums를 자, 프린트를 해서 출력을 해보면 1, 2, 3만 남았죠. 이 111이 중복된 거를 다 삭제하고 한 개만 남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성질 중에 하나 중복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집합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수학에서 배우는 집합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을 통해서 차집합과 합집합, 교집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자, A에 1, 2, 3, 4, 5가 있다고 치고, 자, B에는 1, 4,
5, 8, 9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 이 버티컬 바죠. 버티컬 바는 이 키보드의 역슬러시를 쉬프트를 누르고 입력할 수 있는 키입니다. 자, 얘를 C에다 저장하고 D에는 A 빼기 B, 자, 그리고 E에는 A 앰퍼샌드는 숫자 7을 쉬프트를 누르고 입력하는 키입니다. 앰퍼샌드 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자, C에는 이거는, 자, F 스트링 써볼까요? 이제 합집합, 자, 요거는 요렇게 처리를 하고, 합집합, 그 다음에 얘는 차집합, 얘는 교집합, C, 얘는 D, 얘는 E. 자, 이런 식으로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기능인데 이게 조금 요긴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좀 이해하려면 물론 이 집합 메서드를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얘도 remove 함수를 지원하고 업데이트 함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remove는 말 그대로 삭제를 하는 기능을 할 테고, 업데이트는 이 A의 집합에 B 집합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add 메서드를 써서 이 요소를 추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책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그냥 말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합을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캐스팅이라는 거를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캐스팅이라는 거는 자료의 형태를 변환하는 걸 캐스팅, 한글로는 뭐 형변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하나 잠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파일을 하시고 14 다시 casting.py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자, 만약에 책에도 나온 예제인데 그대로 입력을 해보면, 자, 국어 점수를 입력해 보세요. 하세요. 자, 이렇게 할까요? 자, 그리고 영어, 수학, 영어, 얘는 수학,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을 K, 수학은 영어는 E라고 하고 수학은 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자, 토탈 이라는 변수에 K 더하기 E 더하기 M 이렇게 해서 프린트, 자, F 스트링으로 세 과목 총 점은 토탈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을 하면, 자, 국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100점, 영어 점수 90점, 수학 점수 90점을 입력을 하면, 자,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100만 9,090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풋 함수에 의해서 입력받은 값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래서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을 했으니까 당연히 토탈한 문자열이 되고, 문자열 100, 문자열 90, 문자열 90을 더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붙여서 쓰는 게 맞겠죠. 근데 프로그램의 성질은 저희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겠죠. 이 점수를 실제 계산을 하는 걸 바랬는데, 자, 그럼 이렇게 입력받은 문자열 값을 우리가 원하는 정수형 형태로 바꾸려면은, 그럴 때 이렇게 int로 전체를 여기서 감싸줘도 되고, 아니면, 자, 요거는 지우고 여기서 변수에 담긴 값을 이렇게 감싸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변수에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 자료형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거를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라, 저희가 100이라는 문자열은 생긴 것 자체가 숫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뭐 10.1이다, 자, 이렇게 생긴 문자열이 있다, 그럼 얘는 당연히 플로트 형태로 형 변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문자 ABC를 이렇게 INT형으로 바꾸려면은 얘는 당연히 오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형 변환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긴 모양은 이런 자료 형태로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바뀝니다. 파이썬에서는. 물론 다른 언어에서는 좀 더 까다로운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형 변환은 어쨌든 다른 언어에서도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동작을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 어쨌든 어떤 자료가 어떤 식으로 형 변환 되는지는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집합을 하면서 형변환 얘기를 하는데, 이 집합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형변환과 집합의 속성을 만약에 활용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어떤 리스트에, 자, 이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 이런 식으로 중복된 값이 존재하는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요거는 자 생략을 해야겠죠. 요거는 다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주석이라는 거는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어떤 설명을 써놓거나 어떤 코멘트를 달 때 쓰는 용도인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1번부터 6번까지를 이 쉬프트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정하고 컨트롤 슬러시를 누르면 요 앞에 이렇게 샵 모양이 생기면서 이 내용들은 주석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대로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슬러시를 다시 누르면 원상복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 코드는 그냥 설명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는 코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1, 2, 3, 1, 1, 5 이렇게 요소가 있는 리스트인데, 자, 만약에 내가 이 리스트에서 중복된 요소를 없애버리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리스트는 그런 기능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A를 집합으로 형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 A는 리스트인데 집합으로 형 변환이 됐기 때문에 집합의 성질을 갖게 되고 중복된 요소가 삭제된 집합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집합 상태를 다시 리스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번 형 변환을 했고, 자, 얘를 B에다 저장해서 프린트 B를 해보면, 자,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중복된 요소가 딱 제거가 된 1, 2, 3, 5만 남은 리스트로 바뀝니다. 자, 이런 형 변환은 이런 경우에도 쓰고 뭐 저런 경우에도 쓰고 다양한 경우에도 쓰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내용을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영상의 길이가 길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이론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제 코드를 작성할 때 되면 대부분 기억이 안 나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자료형에 대해서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중심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